이번 현장은 방배동에 있는 반셀프 인테리어 현장입니다. 지금 도기 세팅을 하고 안방 화장실에서 냄새가 난다고 해서 연락을 주셨어요. 이제 여기는 인테리어를 끼고 하는 게 아니고 고객님이 직접 설비 혹은 타일 그리고 도기 세팅 업자들을 섭외해서 반셀프로 이제 진행하시는 현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책임질 사람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오로지 이제 고객님이 감당을 하셔야 되는 현장인데, 지금 철거를 하고 바닥 방수하고 타일 깔고 하면서 이제 설비도 뭐 중간에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배관이 조금 짧아서 그거를 연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 연장한 배관이 너무 짧아지는 바람에 도기 시공자가 와서 변기를 시공할 때 이게 정심이 들어갈 공간이 너무 짧아서 아무래도 짧아서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래도 실리콘으로 최대한 막아서 시공을 했으니까 냄새가 나면 다시 연락을 주셔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서 실제로 이제 냄새가 나서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신 상황이고, 현장에 가서 이제 변기를 뜯어보니까 이 상태였습니다. 이제 내경 이음 소켓이 사용된 현장이었고, 이렇게 이제 조금 이제 물릴 공간이 짧긴 한데, 그래서 이제 이분도 정심을 들어갈 만큼만 잘라서 이제 시공을 하다 보니까 원래 패킹이 걸려있던 부분까지 이제 커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들어가지 못해서 패킹이 물리지 못하니까 그러면 저 빈 공간을 실리콘으로 메워서 시공을 하겠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상황은 조금 특수한 게 지금 반셀프 현장이잖아요. 그리고 이 도기는 마지막 설치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도기 시공자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철거, 방수, 타일 한 사람들은 다 돈을 받고 이미 빠진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배관을 설비를 저렇게 해놨을 때 도기 시공자가 사실 현장에 와서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아요. 왜 그러냐? 저거를 고객한테 고지를 안 하고 내 함부로 건드려서 뭐 저걸 빼갖고 이제 더 깊이 배관을 잘라서 다시 시공했다든가 하면 추후에 누수가 생길 경우에 우리는 다 제대로 했는데 마지막에 독이 건드린 그 사람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갖고 결국 아무 죄 없는, 진짜 그냥 마지막에 건드렸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걸 다 뒤집어 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도 지금 그 상황에서 자기가 이제 억울하게 혹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렇게 설명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시공을 해놓고 빠지신 것 같아요. 지금 방금 저 배수관 속으로 지금 소켓 잘라낸 그 쪼가리가 들어갔는데 이것도 좀 다행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손을 넣어보니까 안쪽에 저 시멘트 몰탈이 굳어가지고 배관에 저렇게 엘보 부분에 딱 굳어가지고 딱딱하게 고여 있더라고요. 저것도 사실 요 쪼가리 안 빠져갖고 제가 손 안 넣어봤으면 몰랐을 텐데 다행히 이제 저게 빠지는 바람에 손을 넣어서 지금 제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이제 반셀프가 진행이 되게 되면은 이렇게 조금씩 시공자들이 놓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장에 담당하는 이제 인테리어 사장님이나 실장님들이 확실하게 해결을 하고 그때그때 이제 딱 제대로 해주셔야 되는데, 일반 소비자가 반셀프를 진행하면은 뭐 상세하게 과정을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놓치는 부분이 생겨요. 요거는 이제 다행히 제가 봐서 추후에 이제 배관 막힘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시멘트는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다시 시공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도 제가 사용하는 정심입니다. 근데 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짧으니까 고무 패킹 있는 부분은 이제 커팅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아예 시공이 불가능하냐? 또 그건 아니에요. 그냥 하면 헐겁지만 제 거 영상 여러 번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기다가 이제 보강을 해갖고 배관 내경에 맞춰서 정심이 빠지지 않도록 꽉 맞춰서 시공을 하면 됩니다. 이제 기존에 오셨던 시공자분들은 요거를 조금 놓치시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시공 멋대로 그냥 엉망으로 해놓고 가버리고서는 거기 문제 없어요, 나는 잘못 없어요, 현장이 이상한 거예요, 뭐 이딴 소리 하는 시공자보다 저렇게 고객한테 상세히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어떻게 처리를 했고 그리고 혹시 해결이 안 되면 연락을 주셔라 라고까지 하는 이런 시공자들이 100배 1000배는 낫다고 봅니다. 아마 이분이 이제 현장의 상황을 이렇게 상세하게 고객님께 알려주지 않았다면 이 냄새가 도대체 어디서 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시공자는 아니라고 하고 막 이래버리면은 결국에는 그 오리무중된 거를 찾다가 시간 허비하고 이제 나중에 가서야 이제 고생 한참 하고 막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냄새 참고 쓰는 경우도 있고. 저야 이제 이런 인테리어 현장 세팅을 작업을 하진 않지만 이렇게 반셀프 현장이나 인테리어 현장 세팅 작업 들어가시는 도기 시공자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최종
마감 과정이니만큼 고객님한테 조금 상세히 현장의 상황을 설명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걸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대신 이제 그 과정에서 그거를 막 멋대로 하지 마시고 항상 고객님께 먼저 통보를 하세요. 제가 저번 다른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변기만 교체하러 가서 굳이 앵글 밸브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다가 뒤에 터져버리면 그거 고작 3,000원짜리 바꾼다고 풀다가 도기 시공자가 다 뒤집어 쓰는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고 설비가 문제가 있고 이러면 일단 고객님한테 먼저 얘기를 하고 아니면 인테리어 담당자한테 얘기를 해서 그걸 수정해 달라고 하시는 게 맞지, 그냥 시공을 해버리고 난 모르겠다라고 나가버리는 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처음 변기 시공하신 이 도기 시공자분도 사실 여기가 이렇게 철거하고 방수하고 다 빠진 상황이 아니라 누군가 인테리어 책임자가 있고 그랬으면 아마 얘기를 분명히 해주셨을 거예요. 속 연장한 거 뽑아서 다시 심어야 된다, 혹은 아니면 변기만 이분이 교체하러 가셨다면 저거 제거하고 하셨겠죠. 근데 여기는 지금 이미 방수, 철거, 타일 다 끝난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저거 함부로 뺐다가 온팡 뒤집어 쓰는, 진짜 마지막에 건드린 게 죄라는 그 하나만으로 뒤집어 쓸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분이 오히려 좀 현명했다고 봅니다. 뭔가 변수가 생기면 집주인이나 그 인테리어 담당자나 혹은 공사의 책임자한테 항상 얘기를 하고 수정할 거 수정하고 안 되면 안 된다는 거 증거를 다 남겨 놓으시고, 그래야지 나중에 가서 괜히 뒤집어 쓰지 않고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